일단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개가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몇 개를 물어보는데 얘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거는 더 똑같으니까 설명을 안 해주는데 이거예요. 왜 이하인데 이상인데 이렇게 나오느냐? 여기서는 왜 이게 2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느냐? 여기는 2회 이상인데 1이 들어가고 2회 이하인데 왜 2가 들어가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상, 이하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예요. 맞죠? 2회 이상이냐, 2회 이하냐? 둘 다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2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둘 다 2가 들어가죠? 근데 질문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왜 2가 안 들어가고 여기는 왜 2가 들어가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자, 그 질문에 대한 해답. 여러분들이 우리가 R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코딩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상, 이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R 코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R 코딩은 이하는 있는데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이 없다니까? R 코딩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로어 테일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상, 이하를 나타내 주는데 R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하는 있어요. 즉, R에서는 로어 테일이 true냐, false냐 이 두 가지 조건인데 둘 다 걔를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둘 다 포함하고 있으면 이게 확률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R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하나는 포함하고 있고 하나는 포함을 안 하게 있는 걸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준 거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치라고 계속한 게 중요한 게 로어 테일이 true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이하는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상일 때는 이상이 없다니까? 이상이 없고 뭐가 있어요? 초과예요. 2를 포함하고 있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여기서 2회 이상 받을 확률이면 어떻게 돼요? 로어 테일을 true라고 해야 돼요? false라고 해야 돼요? 이상이면. 야, 얘면은 false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true는 어떻게 돼요? 이하일 때가 true라니까요? 이상일 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false로 가야죠. false로 가는데 2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false에는. 안 들어가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회 이상이면 우리가 이렇게 일단 쓰는데 밑에 포화성 분포에서는 얘가 2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2가 들어가면 2를 빼고 계산해주는 개념이에요. 로어 테일이 true일 경우에는 앞에가 Q가 2면 2를 빼고 3부터 계산해줘요. 여기 우리 규칙이 그런 거예요, 규칙이. 왜 그러냐고는 물어보지 마. 이 R 프로그래밍의 규칙이 로어 테일이 false면 얘를 빼고 초과만 계산해줘요.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는 당연히 2 이상일 때는 2를 포함시켜야 돼요, 안 해야 돼요? 2보다 작은 값을 넣어줘야죠. 그래서 1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1.9가 들어가든가. 최소한 2가 포함돼야 되니까 2보다는 작은 값을 넣어줘야 되죠? 우리는 지금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계산하니까 1.9 이런 거 말고는 1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상일 때는 2회 이상일 때 걔가 어떻게 돼요? 1이 들어온 개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상 초과라는 개념이에요. 왜? 이항 분포랑 똑같아요. 앞으로 뒤에 나오는 모든 분포가 다 그거예요. 이상이다 그러면 로어 테일 false로 해놓고 걔보다 하나 작은 값을 넣어줘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하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우리 규칙에 의하면 R에서는 이하는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 값 자체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당연히 2 이하니까 2를 포함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걔 포함한 이하 값을 계산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로어 테일이 true인지 false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걔가 이상 이하냐 이거에 대해서 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Q를 왜 썼느냐? 앞에는 안 썼는데 이제 여기는 Q, 아까 전에 PQ의 반대 방향으로 계산해 주려고 이제 이걸 쓴 거예요. 아까 전에 PQ가 뭐라 그랬어요? P는 값을 알고요. Q는 확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PQ가 어떻게 돼요? 역순이라고 그랬죠. 여기죠. 하나는 값을 알고 하나는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고 P하고 Q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람다라는 표시된 신의 앞에 Q를 써준 겁니다. 이제 P 다음에
그러니까 Q를 알고 P를 계산해줘라. 얘는 이제 요 뒤에 우리가 이제 지수분포나 뒤에 가보면 우리가 정규분포에 가보면 P하고 Q를 집어넣고요. Q하고 P를 집어넣어요. 반대로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Q일 때는 얘가 P면 P가 60점일 때 Q를 계산해줘라.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서 PQ가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설명을 좀 안 해주고 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 확률은 이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y-값이라는 거를 계산해 주고요. 확률 분포 이 개체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해 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y를 여기다가 이제 이게 x를 0부터 3까지 총 4개를 쪼개라 이 얘기예요. 앞에가 x, y니까. 그래서 해 주고 그다음에 y-값을 넣어 주고 그 밑에 이제 쭉 요거는 우리 쳐봤죠? 조금 전에?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 값을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값을. 자, 그런데 얘는 보면 0에서 3까지를 넣어야 돼요. Q1, 2, 3 넣으면 안 돼요. 그죠? 똑같이 요렇게 값을 넣고 뭐 대신에 요 값 대신에 요거를 넣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얘가 없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할 때 A도 쓸 수가 있고 B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제가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나는 이게 편하다 싶으면은 그걸로 그냥 계속 쓰시면 돼요. 근데 요거보다는 뒤에 게 좀 편하죠? 그죠? 이렇게 그냥 이거보다 이게 더 편하죠? 하나로 그냥 표시해 주는 게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로 그냥 계속 쓰시면 돼요. 요거 안 쓰셔도 돼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요렇게만 쓰시면 돼요, 계속. 자, 이해되셨죠? 질문이 계속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와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반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거는 이 프로그램 질문이 아니고요. 포화성 분포하고 지수 분포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몰라서 얘기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포화성 분포는 시간이 여기 안 나오죠. 그죠? 여기 시간을 넣는 데가 없잖아. 그죠? 내가 몇 건 발생했느냐? 성공 확률이 뭐라 그랬죠? 성공 확률 내가 전체 5분 동안에 평균 몇 회 오는데 이거예요. 자, 포화성 분포의 개념하고 이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포화성 분포의 개념은 단위 시간당 뭐예요? 평균 발생 건수예요. 자, 우리 콜센터가 있는데 우리 콜센터는 그동안에 계속 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5분 동안에 평균 1.5의 콜이 와요. 계속. 평균. 몇 분 동안에요? 5분 동안에. 왜? 5분 동안에 1.5회랑 어떻게 계산했어요? 우리가 전화 온 콜을 5분 단위로 다 쪼개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다 평균 내봤더니 1.5에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1.5분이 아니고요. 나는 10분 동안 하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10분 동안 쪼개. 그럼 10분 동안에 평균 몇 콜이 오는지 계산해주면 돼요. 그거는 내가 임의대로 내가 보고 싶은 콜을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아까 전에 하루를 보고 싶다. 그럼 하루를 봐도 돼요. 하루에 한 서너 건 발생하는 건수다. 그러면 하루로 잡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포화성 분포는 하루라는 거를 어떤 단위 시간을 이미 정해놓고, 그 단위 시간에 평균이 몇 콜이 오는데, 그거보다 적게 올 확률, 많게 올 확률을 우리가 건수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미 시간은 내가 정해져 있어요. 단위는 몰라도 돼. 그게 이미 정해져 놨기 때문에. 포화성 분포에서는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내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이미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굳이 집어넣고 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배울 지수함수는 뭐냐면 지금 하는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 콜에서 한 콜당 시간이 몇 분 걸리지? 이제 이 질문이었거든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거는 포화성 분포의 역으로 계산해서 이제 그거를 궁금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에 대한 관점은
시간이 아니고 단위도 돼요. 뭐 평방미터인데 몇 평방미터가 되느냐,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제 쪼갠 단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쓰는 거는 포화성 분포가 아니고 지수 분포라는 걸 쓰는 겁니다, 이제는. 분포가 틀려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시간을 정해놓고 건수가 몇 건인지는 포화성 분포, 그 다음에 건수를 알 때, 즉 아까 전에 5분 동안에 뭐라 그랬어? 5분 동안에 1.5회 또는 5분 동안에 뭐 10분 동안에 3회 이렇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평균 오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5분 동안에 2콜이 오면 어떻게 돼요? 평균 2.5분당 1콜씩 오는 거죠. 5분 동안 2콜 왔으니까 2.5시간씩, 아니 2.5분씩 1콜이 와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포화성 분포를 이용하면 5분 동안에 2콜이 온다.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균 2분의 1 통화가 오는구나. 2분의 1분씩 걸리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 정보를 알 경우에 그러면 1분 이내로 올 경우는 또는 콜이 오는데 3분당 1콜씩 올 확률은 또는 5분에 1콜씩 올 확률은 이거를 계산해 주고 싶은 거는 이제 지수분포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분포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